당신을 축복해 크리스천 코칭 강경숙 코치님 함께합니다. 코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 못 뵀다고 되게 그러니까요.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인 것 네. 같은 느낌? 저희가 계속해서 그 인간관계를 네. 잘 풀어가기 위한 첫걸음 관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관계를 잘 해 나가는 건 뻔한 답일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아, 인정해야 되는 거 누구라도 다 알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죠. 가까운 관계일수록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내가 맞아요. 원하는 퍼즐 조각이었으면 좋겠다를 늘상 하다 보니 삐걱거릴 때가 좀 있죠. 맞아요. 우리 3800번님이 저는 화요일 이 시간 꼭 생방송으로 못 들으면 저녁에 그 유튜브로 다시 듣기를 해서 듣습니다. 아니 저도 지금 한 10년 된 주부인데요. 이 부부 사이의 그런 문제들 지난번에 한번 그 5, 60대 경제적인 문제로 네, 이렇게 네. 실제 사례를 들어주셔서 아 10년, 2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잘 듣고 있다고 하셨고 3029번님도 아 당신을 축복해 크리스천 코칭은 저희 직장에서도 좀 많이 듣길 원합니다.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관계는 항상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신입 직원들도 그렇고 뭐 좀 3, 40대 뭐 오래된 직원들도 그렇고요. 꼭 필요한 코칭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해주셨네요. 맞아요. 관계에 대한 네. 고민은 뭐 누구나 직장, 교회, 가정 다 음. 겪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관계를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뭘 것 같아요? 관계를 지속하는 기둥이요. 네. 믿음인가요? 아니 네. 관계를 지속하려면 이 사람을 꾸준히 관계를 이어간다고 하면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네. 그 친구에 대한 뭐 신뢰? 그쵸, 신뢰. 뭔가 정직? 왜냐면 고등학교 친구들도 지금도 만나는 음. 친구들도 이어가는 거 보면 네. 뭐 편안함? 그죠. 정직? 예. 근데 편안함은 언제 생기냐면 신뢰가 굳건하게 있을 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를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신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했던 경험 혹시 있으실까요? 믿었던 사람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음. 뭐 이제 그 주변에서 들을 얘기를 보면 음. 믿었던 사람인데 나에게 뭐 사기를 하거나 돈을 빌려가는데 너는 믿었는데 뭐 아니면 너만은 믿었는데 뭐 네. 거짓말했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한 번 관계 어그러지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네. 가족 관계 안에서 작은 실망들이 쌓이게 되다 보면 이제 그게 관계가 멀어지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그렇죠. 자녀 관계 사이도 네네네네. 말을 안 하게 되는 그렇죠. 이유 중에 하나일 것 네. 같아요. 우리가 신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반복을 통해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의 작은 행동들이 매일 반복되어서 그걸 보니까 그냥 믿어져. 아 맞아요. 그 있어요. 사람 정말 못 믿겠어. 맞아요. 맨날 말만 해. 뭐 네. 이런 식의 결론이 이미 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정말 신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반복에서 형성이 되는데 어떤 사람을 신뢰하게 돼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그렇죠. 예. 네. 어쨌든 일관성이 있는 네. 사람,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있는 네. 사람, 그다음에 정직한 사람. 맞아요. 이 사람은 항상 정직해. 거짓말을 하지 않아. 네. 예. 그다음에 뭔가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 맞아요. 사과가 빠른 사람. 네, 사람이 실수 안 할 수 없는데 그렇죠. 그런 실수를 할 때 그냥 딱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신뢰를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들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무의식적으로요? 네.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행동들을 작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매번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매번 똑같이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신뢰를 조금씩 무너뜨려서 결론적으로는 관계가 금이 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죠. 관계 가운데 이제 그 사람은 그 일이 정말 사소한 거여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을 수 있지만 상대방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뭐 행동들이 많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네. 첫 번째가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예요. 말은 늘상 아 그래 안 할게. 아 알았어. 집에서 많이 듣던 말이죠. 알았다니까 네. 이러는데 그 다음 날 되면 똑같잖아요. 애들도 그렇고 이제 부부지간에도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아 알았어. 대답은 정말 잘했는데 맞아요. 진짜 알아들은 행동이 나오지 않을 때.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저 사람이 한 말은 믿음직스럽지 않다라는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당연히 신뢰가 무너지는 거겠죠. 그쵸. 저 사람은 뭐 말만 한다든지. 그렇죠. 어차피 믿을 또, 수가 없어. 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왜 너무 예민하게 이래. 이런 식의 말로 대응하는 경우. 그쵸. 어떠세요? 기분이 좋진 말만 않죠. 들어도 네. 그냥 조금 멀리하고 싶은 사람. 그럼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직장, 뭐 가족, 네. 혹시 나의 이야기, 친구의 얘기, 부모님, 부부 떠오르는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입장에서 편안한 대로 생각하면서 상대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라고 치부해버리고 노력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서서히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상대의 모든 사람이 마음을. 다 네. 이기적이긴 한데 뭔가 좀 수정을 해줘가면서 해야 그럼요. 관계가 지속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맞아요. 세 번째는 진짜 잘 알 건데 비밀이나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이걸 그냥 정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뭔가 작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숨긴 지출. 뭐 가족, 부부 사이, 네네네. 뭐 여러 가지 연인 사이 다 해당이 네. 되겠네요. 네네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남편의 휴대폰에 밤 시간인데 톡이 하나 오는 걸 보고 아내가 물어요. 누군데 이 시간에 연락이 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그냥 회사 동기야. 별거 아니야. 라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아내가 우연히 남편의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 네. 그 안에 감정이 담긴 대화가 오고 간 거죠. 감정이 담긴 대화가 네. 오고 갔다. 남편은 그냥 회사 동기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오늘 너랑 대화하니까 정말 힘이 되었어. 너가 있어서 버틴다. 뭐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간 거를 보고서는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거 뭐지?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회사 동기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선과 거리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네. 거짓말보다 더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감추려고 했던 그 마음인 거죠. 별거 아니야. 뭐 신경 안 써도 돼. 네. 뭐 회사 동기야. 이렇게 감추려고 했던 마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마음에도 무언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뭔가 감추고 싶었던 거겠죠. 오히려 그냥 오늘 뭐 이렇게 동기인데 이런 같이 얘기를 나눴어 라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나눴다면 아내도 뭐 더 이상 할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거는 맞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뭐 쉽게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경제적인 부분에 상당히 많이 부부간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니까요. 지난번에도 이제 코치님과 얘기를 나눴지만 그 경제적인 부분이 점점 더 이렇게 이제 네. 살면서 부딪힘으로 또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지출을 하는 습관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뭔가 이제 자기 모르게 돈을 지출을 했을 맞아요. 때에 예를 들어서 그게 남편이 뭐 아내가 둘 중에 누구든 큰 돈인데 뭔가 상의 없이 자기 혼자서 지출을 하고 끙끙거리다가 나중에 터져서 알게 되는 이런 경우. 실망스럽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위기를 함께 풀어가는 게 부부인데 혼자 끌어안고 감추려고 맞아요. 하는 순간에 이게 부부라기보다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따로 사는 느낌?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음. 이 뭐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속였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신뢰가 음. 깨졌다면 그 음. 상대방은 여러 가지 생각이 진짜 들 것 같아요. 네. 왜, 뭐지? 음. 나 같이 사는 부부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같이 그래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뭔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같이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네. 이거를 숨기게 되는 경우에는 뭔가 함께 살고 함께 부부라기보다는 따로 사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깨진 신뢰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해야죠. 회복하는 방법이 있겠죠. 우리 또 방법들을 또 알려주시는 우리 바로 강경수 코치님, 크리스천 코치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진짜 깨어졌지만 흔적은 남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맞아요. 진심 어린 사과인 것 같아요. 진심 어린 사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미안해 하지만 네가 오해한 부분도 있어 이런 변명 아닌 거예요. 이런 변명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런 변명 말고 그냥 있는 것 그대로를 내 실수였어. 내 실수로 인해서 되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진짜 미안해. 라고 이렇게 진짜 책임을 인정하면서 뭔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돌이키려고 하는 이것이 있을 때에 뭔가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서는 거겠죠. 맞아요.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 그냥 후회하더라도 그냥 그거에 대한 사실. 예. 인정. 잘못했어. 미안해. 그 부분만 딱 먼저 사과를 먼저 네네네. 하고 나서 네. 후에 또 얘기를 나누는 부분이. 근데 대부분 다 우리가 변명을 하고 싶잖아요. 그 부분은 오해야. 사실을 인정하는데 네. 그 밑에 그건 오해거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마음이 풀릴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이럴 것 같아요. 역시 또 이렇게 또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렇게 진심 어린 사과가 있은 다음에는 작은 약속부터 다시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호한 약속. 알았어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지출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상일 때는 반드시 함께 할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게. 난 당신이 예를 들면 걱정할까 봐 그랬어. 어쨌어. 네. 이런 마음도 충분히 있지만 네. 그럼에도 당신 마음 알았으니 이제는 어떤 경우에든 그냥 함께 이야기해서 같이 할게. 라고 해서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9003번님은 코치님 말씀 너무 맞습니다.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안 싸울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꼭 저만 노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맞아요. 있어요. 이게 네. 남편과 저의 마음이 어떻게 좀 합해질 수 있을까요? 네. 네. 안 합해지시면 따로 오세요. 네. 따로 그렇죠. 따로 한번 이 회복을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안 되면 네, 우리 네, 강경수 네. 코치님께 이렇게 두 가지 함께 알아봤는데 하나 더 있을까요? 그냥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관계 속에서는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거에서 벗어나서 그래 충분히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었겠다. 내가 거기까지 생각 못해서 미안해. 라고 하는 이 인정부터 뭔가 관계를 회복할 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아까 문자 주신 그분처럼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작은 것 하나부터 마음이 엇갈리기 시작하면 이 신뢰가 점차 멀어져서 실제로 관계를 멀게 만드는 그 시작점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부부 코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 시작점이 큰 게 아니에요. 진짜 아주 작은 사소한 것부터 뭔가 관계가 멀어지고 신뢰가 깨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든 것에서 신뢰가 깨져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합해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문자 주신 분 중에 9012번님이 저는 싸우면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남편은 그냥 좀 며칠 좀 놔줘. 네. 좀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할게. 라고 하면서 숨어버리거든요. 이럴 땐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이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남편의 성향은 조용히 자기 혼자 생각을 정리해야 에너지가 채워지고 정리가 되어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아내분의 성향은 지금 빨리 맞아요. 말을 해서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되었다라기보다 이거를 회피하고 도망간다라기보다 저 사람 나름으로 해결하고 정리하려고 저러는가 보구나. 나는 바로 말해야 내 에너지가 채워지지만 나도 조금은 기다려줘야 되겠다. 남편한테도 요청할 수 있어요. 내가 바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스타일이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말아달라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100% 만족을 7, 80% 만족하면서 그럼요.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겠죠. 그쵸. 있는 그대로 인정, 성향을 존중해 주는 거. 우리 시드니에서 듣고 계시는 포프님은 정직과 성실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언젠가는 맞아요.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코치님을 조금 일찍 만났더라면 첫사랑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물을 수도 없고 말씀하신 방법은 매우 힘든 일이라는 거 저는 그냥 8개월을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았지만요. 와, 그 8개월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심이면 이미 승리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다. 저희 박수를 또 보내드립니다. 진짜. 오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 사례, 또 다시 회복하는 방법들, 아까 진심 어린 사과, 작은 약속 지키기, 감정을 존중하는 부분들 함께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딱 해주신다면. 신뢰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는다. 작은 행동부터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신뢰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 실천하고 관계를 형성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의 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실천해 나가는 걸로 한번 일주일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화요일 코너 당신을 축복해 크리스천 코칭 강경숙 코치님과 함께했고요. 이렇게 관계의 방법들 우리 노을가을님도 코치님 함께해서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도 함께해 주시고요. 1부의 마지막 곡 우리 포프님 몸 얼른 회복되길 바라면서 비앤브릿지의 예수나의 치료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당신을 축복해 크리스천 코칭 강경숙 코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